수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청와대는 없어졌습니다. 네. 감회가 좀 있으시겠어요? 용화대가 생겼다고. 네, 용화대. 네, 지금 유튜브로 영상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 아이키 검색해 주시면 최재성 전 정무수석 또 제 모습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전원 의원들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전례 없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네. 5.18에 대한 이제 참석 여부, 네. 또 참석했을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네, 이명박 대통령, 예, 그 이제 일종의 이제 톤과 수위죠. 네. 그런 것에 이제 조금 논란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것은 일단은 이번에 정리를 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네. 또 집권당 국회의원 또 정부 국무위원 등이 대거 참석한 것은 네. 일단은 형식적인 문제, 참석에 관한 어떤 수위의 문제 이런 것을 일단락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후보 시절에도 5.18 정신에 대한 이제 헌법에 담겠다는 헌법 전문. 네. 이런 문제나 또 진상 규명 등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그건 뭐 보도도 됐고 또 조금 예상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조금 왜 그랬는지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네. 네,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가장 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일 텐데요. 금요일에 방한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질 예정이죠. 지금 상황이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한중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윤석열 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최 수석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중 패권 경쟁이 그냥 단선적인 경쟁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트럼프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을 거치면서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뭐라 그렇게 강해지고 네. 조밀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을 외교 정책에 가장 이제 중심에 놓고 상대적 중심에 놓고 해왔다면 조 바이든 시대에는 포괄적이고 매우 미세한 부분까지 총체적 전략을 짜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우리가 중국이 이제 최대 교육국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하다가는 그 피해가 올 수 있다. 또 미국은 강력한 이제 안보 동맹국이기 때문에 또 미국과 경제 동맹 차원에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단선적인 해석과 대응으로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예. 물론 미국 내에서도 조 바이든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경쟁적이면서 네. 안보 측면에서는 이 대결적 상황까지 간주를 염두를 해두는 거고 네. 기후 변화라든가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력적 의제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소위 삼시선 정책을 조 바이든 정부에서 하는데 예. 이 대결과 경쟁 정책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갈지. 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조금 양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교적 시험대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대응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제 관심거리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별도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거 전례가 있었나요? 이런 전 대통령?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없죠. 것 같고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이 추도식에 네. 참석한 정도 재작년인가요? 그렇죠. 네.
퇴임하신 분이 오신 거니까. 예, 네. 그 퇴임하신 분이 오시고 제 네. 기억에는 없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정과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답 그리고 또 굳이 의미를 둔다면 네. 조금 이제 한반도 정세, 대북 관계 등등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네. 당장은 모르겠으나 있을 수도 있다. 아. 이런 이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정이라는 것은 뭐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너무 잘 알고 그렇죠. 또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만큼 또 문재인 대통령의 위상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하고는 조금 다른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식과 시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우정을 조금 돈독하게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게 했던 과정이고 네. 화답이라는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문 대통령이 방미를 했었는데 네. 답방을 추진을 하다가 뭐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등으로 어려워졌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좀 화답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인 뭐랄까 포석 이런 역할에 대한 염두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네. 봅니다. 근데 우정과 화답 말씀 주셨지만 사실 지금 시기상으로 어떻게 보자면 물론 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당시 부통령 시절도 있으시고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뭐랄까요 좀 외교적으로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러한 소위 말하는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꼭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는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예.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새 정권이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뭐 보복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이제 장치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예. 저는 그거보다도요. 네. 이것이 왜 결례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가 없잖아요. 네.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먼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직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왜 외교적으로 결례인지에 대해서 그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냥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무리한 것도 아니고 결례인 것도 아니고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특별하고 이례적인 것일 뿐이죠. 특별하고 이례적이다. 앞서 이제 말씀 주실 때 전략적 포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뭔가 역할과 어떤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것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해석을 좀 하는데 혹시라도 그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께 모종의 역할을 좀 요청을 드린다면 수락을 하실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문이 있어야 네. 요청이 있어야 수락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요. 예.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내용적으로 네. 그런 것이 당장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좀 포괄적이고 네. 또 조금 기본적 수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좋은 네. 역할을 해달라는 이런 주문 정도는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런 것은 뭐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또 관계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런 차원의 얘기는 서로 화답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탁 찍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저는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대북 특사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성립될 수 없는 얘기죠. 그런가요? 우선 시기적으로 그렇고 네. 북한의 여건이 그렇고 예. 장례적으로. 정례적으로 장례적으로. 장례적으로요? 앞으로 그러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사전 포석이랄까요? 뭐 미국 대통령이 네. 또 미국이라는 나라 또 미국이라는 나라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이제 중요한 어떤 외교 정책이나 예. 그에 따른 역할을 얘기하면서 예단하고 미리 그렇게 하는 것은 오갈 수 없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사 부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것이 선결돼야 될 환경과 조건들이 꽤 있죠. 네. 또 현직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또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향후 한반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도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박근혜 정부나 과거 이명박 정부처럼 국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북 강경론 이런 것에 이제 편승해서 좀 이 꼬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로 한국을 잘 알고 한반도 상황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미북 관계나 북핵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쉽게 말해서 스텝이 꼬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좀 역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을 가정해서 오늘 이 시점에서 미리.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 문 대통령께 네. 요청하고 드린다는 게 성립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보죠. 청와대 근무를 하셨으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 관련된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대통령 대변인이요. 대통령에게는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다. 24시간 근무다. 청와대 근무하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요. 네. 참 이게 진풍경이죠. 안 해도 될 공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급작스레 단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 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임시방편적으로 막 첫날부터 용산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롯된 문제고요. 대통령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면은 자유예요. 네. 안 해도 되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관제해서 그냥 문서로 네. 그것도 해당 수석이나 뭐 해당 실장의 보고가 아니고 문고리에 의해서 문서로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규정은 없어요. 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가 컨트롤 타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면 보고 대면 회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일정은 정말로 빡빡해요. 네. 그래서 하나가 늦어지거나 펑크가 나면 그 뒤에가 다 지장이 되게 돼 있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대면 회의를 문서로 대체하거나 네. 그러지 않으면은 펑크가 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 일 없다 그러면은 일을 안 하고 있거나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무언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출퇴근 규정은 없으나 대통령의 출근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돌아가고 컨트롤 타워는 돌아가고 네. 그 하루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판단과 정보의 취합과 결정 집행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출근으로부터 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퇴근은 안 하셔도 돼요. 네, 퇴근해야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얼리버드라 그래서 7시에 출근하셔가지고 예. 직원들이 엄청나게 부담이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9시에 회의하시는데요. 직원들은 6시부터 돌아가요. 그래서 수석실 회의를 준비하는 팀들이 있고. 적어도 3시간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7시에 수석실 회의하고 네. 8시에 선임비서관급 이상 수석실장 회의하고 예. 9시에 대통령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3시간 전부터 돌아가요. 근데 7시에 MB 대통령이 출근을 하면 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늦췄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관제해서 네. 하는지 안 하는지 하여튼 문서로 보고받고 이러다 보니까 판단과 결정을 문고리가 하거나 특정인이 하거나 예. 안보실장을 한 번밖에 대면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일이 네.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원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그래서
8시부터 관저에서 업무를 시작하시고 네. 9시에 정확하게 출근하셔갖고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6시나 6시 반에 또 정확하게 퇴근하시고 10시 반까지 관저에서 업무를 보십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이런 일정을 놓고 봤을 때 네. 뭐 차 안에서 보고받아도 된다. 뭐 관저에서 뭐 자택에서 받아도 된다. 이거는 국가 컨트롤 타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편안한 얘기예요. 어허. 그래서 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출근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퇴근은 자유다. 네. 이게 맞는 거죠. 대통령이 출근으로부터 국사 나라 일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대통령도 사람이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고 또 그 전날 긴박한 업무 때문에 늦게 또 잠을 잘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늦게 시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5월 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관급 이상 네. 참모들하고 마지막 청와대에서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임종석 실장이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오셔가지고 예. 막 그냥 몸이 거의 탈진 상태에 막 겁이 날 정도로 그래서 임 실장이 일정을 중단시키고 막 했던 과정들을 임 실장이 이제 소개를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예. 그 다음날 정확하게 9시에 또 회의하자고 하셔가지고 억지로 막 그것을 네. 그래서 일단은요 연가를 내시거나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